앞서 예상하고 실행하자. 이게 오드 컨셉 슬로건이거든요. 12년도 저희가 창업 당시에 예상했던 미래는 말이 필요 없이 탐색과 발견이 가능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 이 개념이 은근히 패션에 잘 맞거든요. 이유인즉슨 우리가 패션 쇼핑몰에 가면 텍스트 검색창이 어디에 있는지는 신경도 안 써요. 혹해서 보고 동해서 사거든요. 이때 혹해서 본다는 것, 즉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할 수 있는 그 정보를 기계가 온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됐고, 그게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 실행했던 일들이었어요. 그 결과 픽셀이라는 서비스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은 한 달에 순사용자가 1000만 명 정도 돼요. 8년 전의 예상이 지금은 일상이 된 셈이죠. 사업은 간단해요. 오드 컨셉이 만든 인공지능을 온라인 패션 쇼핑몰에 파견하는 일을 해요. 이 파견된 인공지능, 즉 픽셀은 스타일리스트의 업무를 해요. 기본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있는 상품들 중에 실제로 사용자들이 열어보는 상품은 15% 미만이거든요. 나머지 상품들은 존재하는지조차 몰라요. 이유는 간단해요. 상품 수가 너무 많아서. 이걸 기계가 미리 확인하고 100%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찾아오고, 그 스타일과 같이 믹스 매치하기 좋은 코디 아이템들도 함께 조합하는 형태로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범주랑 스케일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범주는 우리가 흔히 아는 소호 패션이라고 하는 것부터 브랜드, 명품, 또 심지어 스트릿 패션이라던가 런웨이, 그리고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무대 의상들까지의 다양한 패션 아이템들에 대한 이미지를 수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규모는 하루에 1300만 건 정도 돼요. 이것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또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픽셀이 추천을 했을 때 유저들이 반응한 정도가 있잖아요. 이걸 함께 선호도 정보로서 믹스 매치해서 기술을 고도화를 해나가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비용이라기보다는 기회비용, 즉 가치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유는 간단해요. 온라인에는 원래 스타일리스트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상품 수가 너무 많고 대응해야 되는 동시 접속자 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할 수 없었던 서비스였어요. 그것이 가능함으로써 여태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기회를 찾는 것이고, 이걸 매출 관점에서 환산을 해보자면 전체 거래액의 약 32%까지가 추가로 업셀링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우리는 파악하고 있어요. 한 단어로 말하면 VIP화인 셈이고요. 일반 유저들이 VIP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숫자로 보자면 기존에 추천 방식이 들어가 있는 쇼핑몰의 경우 평균 구매 전환율이 0.76%가 돼요. 반면 픽셀의 그것은 5%거든요. 6.5배의 차이가 나는데, 이 5%라는 수준이 실제 VIP 회원들의 구매 패턴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패션 쇼핑을 한다는 거를 연애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선호도, 즉 이상형을 알아서 소개팅을 해서 어떤 기회를 갖게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조건부로 맞선을 보고 있었단 말이죠. 조건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한 달에 쓰나, 또는 그렇게 해서 어떤 등급에 이 사람이 속하는가, 그 등급에 맞는 일괄적으로 추천할 상품들은 미리 공급자들이 정해놓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하나도 배려가 없었어요. 반면 픽셀 같은 경우는 그룹 또는 유저들을 티어로 나눈 일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대할 뿐입니다.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쇼핑몰에 있는 충성 고객들, VIP 회원들을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쉬워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했거든요. 그게 프로모션인 형태이든 생일을 축하해주는 형태이든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데 실제 탐색과 발견과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없었어요. MD 스픽, 이게 말하는 게 공급자가 정한 베스트 아이템, 이게 제일 잘 팔려요, 재고가 많아요,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모든 쇼핑몰의 핵심은 이 충성 고객 비율, 절대 모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VIP 회원이 많아지기를 원하면 그만큼 유저들을 VIP 회원처럼 대해줘야 돼요. 지금처럼 어쩌다 보니 우리 상품을 수동적으로 좋아해줘서 그 사람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해서 기회를 갖게 된 VIP 회원들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경우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VIP 회원처럼 대해줘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쇼핑몰에 스타일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스타일리스트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물리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인공지능입니다. VIP 회원을 더 많이 갖고 싶다. 지금과는 다른 아웃풋을 원하면 다른 인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은 것, 하지만 검증된 거여야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업자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부분이고, 유저의 탐색과 발견 과정, 이 바로 그 분야입니다. 탐색과 발견뿐만이 아니라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케어하지 못했던 인풋은 바로 이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체감하죠. 그 체감하는 게 물론 프로그램이 많아져서의 측면도 있지만, 산업적인 어떤 니즈에 의해서 마케팅의 방향이 인공지능은 사람을 대체한다, 사람과 인공지능의 대립구도로 가는 방향성이 좀 짙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게모니 측면에선 사람들이 저항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를 대신한다고 같은 거죠. 이 어떤 저항감을 줄이는 데는 두 가지, 비용과 심리적 부담감을 낮추는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정책들, 프로그램들을 보면 바우처 사업처럼 비용에 대한 부담 낮추는 것, 그리고 지금 저희 인터뷰 하듯이 이렇게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속사정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에 의해서 이 저항감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수준은 어느 정도냐 하면 이미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서비스하는 기업들은 매우 좋은 환경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환경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오히려 공업자 측면에서 할 일은 좋은 유스 케이스를 만드는 일, 그리고 그 유스 케이스가 산업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체감했던 일인데, 개발 리소스의 부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인공지능 기술은 서비스가 될 때 API 연동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길게는 한 달 이상의 상주 개발자가 연동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곳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었고, 저희도 진입장벽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스크립트를 삽입을 한다던가 신청 버튼을 클릭함과 동시에 2시간 이내에 픽셀이 자동으로 그 쇼핑몰에서 활성화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목적지는 12.3%라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의 의미는 사람들이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자기가 실제로 구매하는 확률이에요. 8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데, 앞서 말씀드린 픽셀의 구매 저하율 5%를 12.3%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게 가능해진다면 나의 장바구니를 기계가 대신해서 만들어 오고 나는 구매 결정만 하면 되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바이고, 이미 이와 관련된 일들을 실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라서 깜짝 놀랐는데,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창의성에 관련된 업무를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창의성이라는 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를 변형을 하거나 조합하는 행위, 즉 어떤 추상성보다는 패턴과 통계에 의존하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향후 5년 정도 후에는 이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해봐야 되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기술 발전에 의해서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살아남을 업무라기보다, 업무 형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기계한테 내주지 않을 분야, 욕심이라는 거는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욕망, 자기 만족, 자아 실현 같은 업무 그 자체보다는 일하는 형태와 관여된 업무들이 기계에 줘봤자 의미가 크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욕심을 계속해서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절감이 목표이시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결단코요. 인공지능의 근간이 되는 기술을 뜯어보면
기존에는 사람이 임의로 설정해오던 일종의 파라미터를 결국 기계가 자동적으로 최적화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근간이 되는 기술이 공급자 중심의 인력을 대체하는 행위예요. 이거는. 근데 이것을 이로 인한 어떤 가치라던가 인건비의 절감을 수요자 측면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그 효과는 많이 희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서비스를 사람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 좋겠지만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했다. 스케일의 문제 때문에 실행조차 할 수 없었지만 퀄리티가 사람의 한 50% 수준만 되더라도 이 스케일 문제를 해결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가치를 나는 믿는다 라는 경영자시라면 지금 주저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